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기대심을 갖고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야, 드디어 침묵하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발언하는구나. 드디어 본격적으로 미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구나. 지난번에 구속됐을 당시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켜 줄 거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잠잠하게 지나갔지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클릭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영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찍고 있냐?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상을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에 유튜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학을 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수파의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속이고 거짓된 얘기를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나? 뭐 제가 모 유튜버라고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월에 한 몇 억을 막 벌어들이고 막 4억을 벌어들이고 막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무슨 뭐 정신병자 얘기밖에 안 돼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거를 믿을까 싶은 그 얘기를 갖다가 너무나 뻔뻔스럽게 더 코미디인 거는 너무나 근엄한 표정으로 목소리 딱 깔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거 진짜 잘하는데 저걸로 돈이나 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참았습니다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6월 3일 날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진짜 그런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의 선동질에 놀아나게 된다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망상과 이상 속에 빠져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보수 진영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그 결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너무나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현실, 즉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에 대해 가지고 헌재 결정을 불복한다. 그리고 이제 뭐 블랙옵스입니까? 뭔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투입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백악관이 이제 입장을 냈고요. 이 입장 같은 경우는 국무부의 입장 바로 다음에 나온 입장인데요. 국무부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만장일치 결정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낸 겁니다. 저는 진짜 지난번에 탄핵 정국에서 그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했던 소리들, 야,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가 와가지고 구원해 줄 거야. 응?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돼 있어. 야, 트럼프가 블랙옵스 뭐 이런 팀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석방시켜 줄 거야.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슈퍼챗이 막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런 망상 같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그런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믿으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개딸들 같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적어도 필요한 것은 그런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또 날뛰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재명이 싫고 윤석열도 싫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CIA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신고를 할 건가요? 뭐 지금 이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새 대통령 선출이 될 때까지 권한 대행과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EU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런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상식적으로 트럼프가 블랙옵스 뭐 이런 것들을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할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무슨 뭐 우리가 뭐 조선 시대입니까? 뭐 사대부 정치에 빠져가지고 뭐 이상한 뭐
청나라에 우리가 뭐 하듯이 명나라에 무슨 뭐 굴복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냥 뭐 대놓고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뭐 내정 간섭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래가지고 시위에 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그런 이제 쓰레기 같은 얘기에 그만 속으셔가지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런 모습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고 또 유튜버들이 속아가지고 트럼프가 영웅같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같이 믿고 계시지만 정작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은 뭡니까? 관세 때려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난리가 나 있거든요. 미국의 지금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제 난리가 나 있습니까? 그런 현실을 지금 트럼프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10% 기본 관세를 붙였고요. 거기에서 미국이 이제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죄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부과를 했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거기 들어가서 26%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주요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니까 대한민국 26%,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7%, 영국 1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수입품 같은 경우는 10%를 매기는데 죄질이 나쁜 나라들한테는 이보다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최악의 침해국이다.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트럼프를 갖다가 영웅같이 이 트럼프는 그냥 제가 보기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밖에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영웅인 것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 구명을 외치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가 나서달라. 미국까지 찾아가 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버드 대학교 총장까지 했었고, 이 과거에 같은 경우는 여성과 관련된 이제 그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기도 해가지고 하버드 총장직을 또 내려놓기도 했었는데, 로런스 서머스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미국의 이제 그 재무장관 출신입니다. 이분조차도 이번에 트럼프 정책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산정하면서 관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거는 마치 창조론이 생물학에, 점성술이 천문학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상이 백신과학에 비유되는 것과도 같다. 사실상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냐면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최악의 침해국이다라고 산정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 그냥 국가별로 기록한 미국 대별로 국가별로 기록했던 무역 적자를 갖다가 해당 국에서 총 수입으로 그냥 나눈 거예요. 무역 적자 비용을 갖다가 그냥 수입액으로 딱 나눠 가지고 이만큼 너네가 우리를 침해했어.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글로벌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를 그냥 한 나라에 파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싹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적자, 수입 이렇게 나눠 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침해했네. 그러니까 너네 26% 이런 계산을 내린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실제로 갖고 왔던 차트를 보니까 마치 이제 한국이 대미 관세율을 50%를 갖다가 때리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관세를 하는 것은 0%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0%거든요. 그런데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미국에 도대체 대한민국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인지 아무런 뭐도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데이터 같은 것도 제시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미국의 트럼프의 모습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해 줄 것이다. 트럼프가 무슨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척결해 줄 것이다. 민주당 작것들을 갖다가 쓸어내릴 것이다. 그런 지금 망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뭡니까?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에 압송됐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잖아요. 그때 이 얘기 같은 경우도 미국 정보 소식통, 사안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 이래버리면 뭔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무슨 정보통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보통이 누군지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거를 갖다가 유튜버들이 확장을 시키면서 이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만 떠벌리지 않습니까? 뚜껑 까보니까 저 사람 뭐였습니까? 캡틴 아메리칸 복장 입고 있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이 사람이 스카이데일리한테 정보를 제공했던 정보 소식통이에요. 이 사람 지금 구속됐습니다.
가짜 CIA, 가짜 모사드 이런 거를 직구로 신분증 같은 거를 사가지고 행세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속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망상 같은 얘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시간조차도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60일도 채 안 남아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현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면 현실을 망각한 그 결과는 최악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겠죠. 그거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